안녕하세요.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V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자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과 관련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옮겨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언의 출처는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저는 민주당을 매우 싫어하고 국민의힘 역시 자리만 보존하는 꼰대들만 남고 능력도 없어진 정당으로 보고 있어서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보수를 재건해서 희망 섞인 나라로 발전해야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같은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세력이 될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제도나 좀 정치적으로 보수를 재건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과거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들은 능력이나 스마트함, 품격, 겸손을 모두 갖추었으나 이준석 후보는 품격과 겸손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들의 경우 음란문헌 전시로 인해서 정보통신법 위반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로 인해 2024년 10월 3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포커고수라는 곳에 글을 주로 올렸고, 글을 올린 아이디로 추정되는 이기고 싶다와 리버의 넘김이라는 아이디 두 가지로 게임칩 판매 관련한 글뿐만 아니라 도박장 방문 후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다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제 이 닉네임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가세연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 아이디의 유저는 DJ 소다라든지 에스파 카리나, 그리고 혹은 인터넷 방송 BJ, 혹은 일본의 배우들 등에게 수위 높은 성희롱성 표현을 다수 게시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 단 것들을 모두 캡처를 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해당 아이디 유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내용을 여성들에게 댓글 단 건 아니고, 다른 남성이 글을 올리자 거기에 댓글로 자땡련 땡땡땡땡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에 단 댓글을 바탕으로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맞진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성의 중요 부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 닉네임이 단 글은 그 내용과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이 정확하게 맞진 않으니까 여성에게 혐오스러운 댓글을 달지 않은 것은 맞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성희롱적인 굉장히 수위 높은 성희롱성 표현들을 매우 많이 달았고, 그래서 이번에 카리나 역시 문제되는 것이 이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게 됐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아들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세은에서 추정한 닉네임, 즉 리버의 넘김 이 닉네임과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이재명 아들이 맞다고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카리나 역시 본인에 대해서 음란성 댓글을 단 유저가 이재명 아들일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확신할 순 없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마침 시기적절하게 또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내용을 대선 토론에서 언급한 후에 카리나 양이
자신의 인스타에 빨간색 2번이 쓰여 있는 옷을 입고 때마침 사진을 올리게 돼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보수의 재건을 위해 품격과 겸손을 좀 갖추고 능력 있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국회를 대표하고 국민들을 대표하기를 희망하지,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듣기 매우 껄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냐 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아니고 TV 대선 토론회였으니까요. 물론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나 아들 문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가 듣는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로서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지 않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했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차라리 굳이 말을 해야 했다면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후보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에 대해서 극히 부적절하고 성희롱적인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는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고 순화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튜브 방송도 아니고 개인 방송도 아니니까요. 근데 원문을 이렇게 그대로 읽지 않고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의도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표현은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한 것처럼 팩트체크도 좋고 감성이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래 의도의 정당성마저 흐려버릴 정도로 여성 유권자에 대한 정서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고 표현 방식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치밀함을 계산할 수 없었던 건지, 이 정도의 치밀함을 일부러 놓치고서라도 논란을 일으키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보수를 책임질 만한 인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한 사고방식과 함께 중도층을 버린 결과도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득보단 혐오를 유발해버릴 수 있고요. 이게 극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에 정치 문화 자체가 유튜브에서 많이 파생되고 해서 모두를 적으로 두고 공격하고 혐오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형태로 인해서 앞으로의 보수의 재건이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여성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서는 보수층 인사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버려서 절대 찍지 않는다라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권자 절반인 여성들을 버리고서는 절대 집권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도 치밀한 계산과 그 정도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오늘 글을 올리게 됐고요. 조금 더 품격과 겸손함을 갖춘 그런 자질이 있는 능력 있는 보수주의자가 나타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